카를 마르크스 혁명적 사상가의 생애와 철학.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대변하며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카를 마르크스? 그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혁명적 사상으로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를 마르크스의 생애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독일 출신의 철학자, 경제학자, 사회주의 이론가로 그의 사상은 현대사회학, 경제학, 정치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크스의 생애는 그의 혁명적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개인적 에피소드들이 그의 철학적 발전과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히 마르크스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개신교로 개종한 변호사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철학과 법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는 곧 철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베를린에서 마르크스는 헤겔주의에 심취하였고 당시 젊은 헤겔주의자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점차 종교와 전통적 철학에 비판적 입장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구조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1842년 마르크스는 쾰른에서 발간되던 급진적인 신문 라인 신문의 편집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사회적 부조리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으며 그로 인해 프로이센 정부의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문은 1843년 폐간되었고 마르크스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마르크스는 독일을 떠나 파리로 이주하였습니다. 파리는 당시 급진적인 사상가들이 모여들던 도시로 마르크스는 이곳에서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평생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 무렵 오랜 연인이었던 예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하였습니다. 예니는 귀족 가문의 딸이었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을 지지하며 헌신적으로 그를 지원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7년 비밀혁명 조직인 공산주의자 연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연맹은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동으로 공산당 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역사적 변동은 계급투쟁의 결과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곧 유럽 전역에 퍼졌고 이듬해 발생한 혁명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발생하자 마르크스는 독일로 돌아와 혁명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는 다시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1849년 영국 런던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후 그의 생애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런던에서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그의 가족은 빈곤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르크스는 학문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대형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자본론 제1권은 186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정리한 결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1864년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협회 제일인터내셔널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일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 목표로 한 조직으로 마르크스는 이곳에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사상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문 연구를 계속했지만 자본론의 제도권과 제세권은 그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1883년 3월 14일 런던에서 사망했으며 하이게이트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으로 가족이 겪는 고통을 보며 큰 고뇌를 겪었으며 그의 아내 예니도 많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의 헌신적인 학문 활동과 정치 활동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집필하는 동안 내용의 복잡함과 자신의 완벽주의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주 집필을 중단하고 수정하는 일을 반복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이런 집필 과정을 지켜보며 친구의 열정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마르크스는 진지한 학문적 연구와 정치 활동으로 유명하지만 그에게는 뛰어난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종종 날카로운 풍자와 농담을 던지며 그의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르크스의 대표 키워드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상의 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제시한 철학적 사회학적 이론으로 사회 변화와 발전을 물질적 조건과 경제적 관계를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기둥 중 하나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경제적 구조와 생산 관계를 중심에 둡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생산 방식과 경제적 기반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유물론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헤겔의 관념론에 반대하여 물질적 현실이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결정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필요를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물질적 활동이 사회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사회는 경제적 기반과 그것 위에 세워진 정치적, 법적, 문화적 상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계급관계, 소유 형태,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로 구성됩니다. 이 경제적 기반이 상부 구조를 결정하며 상부 구조는 다시 경제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기반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발전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회는 생산관계의 변화로 인해 계급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봉건적 생산 관계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또한 사회 발전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각 사회 단계는 그 나름의 경제적 기반과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가 변화할 때 새로운 사회체제가 등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의 갈등이 주된 모순으로 나타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결국 그 내부 모순으로 인해 붕괴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도 사라지는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역사적 발전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물질적 조건과 생산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사회 변혁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를 경제적 관계와 물질적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역사 발전의 법칙성을 찾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자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이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개념을 통해 인류 역사의 동력과 변화를 설명하며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계급투쟁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계급투쟁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며 사회의 구조와 권력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주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뉘는 계급들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계급들은 서로 상반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 내에서 투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계급들 사이의 충돌은 사회 변화와 혁명의 주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두 개의 주요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부르주아지, 즉 자본가 계급입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계급입니다. 부르주아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지배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착취 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이 갈등이 계급투쟁의 핵심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반면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저항을 억누르려 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모든 역사적 사회는 이런 식의 계급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지는 역사적 단계를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의 주요 갈등이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봉건사회에서는 봉건 영주와 농노 간의 갈등이 주요했으며 이 갈등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내부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이 결국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주요 모순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며 노동자들은 점차 이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각성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 각성이 혁명으로 이어져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하며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단순히 경제적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급투쟁은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벌어지며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종교, 법률 등은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반영하며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은 단순히 경제적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이론은 사회 변동의 본질을 경제적 계급 간의 갈등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정당화합니다. 그는 계급투쟁을 역사의 원동력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급투쟁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사회발전의 필연성과 혁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외는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한 이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소외를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져야 할 상태에서 벗어나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의 본질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경험하는 소외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크스는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를 설명했습니다. 노동은 본래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행위로 전락합니다.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통제할 수 없고 단지 기계적인 반복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은 노동자에게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활동이 되며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르크스는 생산물에서의 소외를 지적했습니다.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외가 발생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자본가에게 귀속되며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제품과 분리되고 그 제품은 노동자에게 낯선 것이 됩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노동을 더욱 비인간적이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적 활동과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설명했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본질적 활동이며 인간은 이를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본성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잃게 되며 자연은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자연과 맺고 있던 본래의 유기적 관계를 상실하고 자연과의 연결이 단절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를 논의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게 되며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의해 서로 분리되고 협력보다는 경쟁이 강조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며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이 약화됩니다.
이러한 소외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훼손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정한 사회적 관계를 낳습니다.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을 드러내며 인간이 본래적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외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기초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본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해방을 이루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론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두 가지 주요 사상입니다. 이 둘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각각 고유한 의미와 역사적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과 공동체적 소유를 추구하는 사회체제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으로 생산수단을 공공 또는 집단이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이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도기적 사회체제입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르주아지 자본가 계급가 아닌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그들의 노동에 따라 결정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극심한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존재하지만 이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로 변화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의 착취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며 궁극적으로 더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상정한 궁극적 사회체제로 계급이 없는 사회, 국가가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것이 공동으로 소유되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필요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형태의 계급적 구분이 사라진 사회로 생산수단은 완전히 사회화되고 국가의 억압적 기구도 사라집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이며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소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그 결과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며 이 혁명은 공산주의로 이어진다고 예견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 간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국가의 필요성도 사라지며 그 결과로 국가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간은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이론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아직 국가가 존재하며 계급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반면 공산주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 목표로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이루는 사회를 상정합니다. 이 둘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해석되었습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주도 경제계획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원래 이론에서 볼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한 사회 변혁을 주장하며 현대사회와 역사적 분석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과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착취와 자본 축적, 경제적 모순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가치론,
잉여가치론, 자본의 집중화와 같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학자들에게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현대 경제학의 여러 이론과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학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역할과 계급 투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마르크스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간의 갈등이 정치적 변화를 주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론은 사회적, 정치적 권력 구조를 분석하고 권력과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적 경제학, 국제관계, 그리고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학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회구조와 계급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모든 측면이 경제적 관계와 계급 갈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사회의 불평등, 계급적 억압,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통해 계급 간의 관계, 노동자의 소외,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역사학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발전을 경제적 관계와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변화의 동력과 사회적 변동을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은 역사적 유물론의 틀을 제공하며 경제적 조건이 역사적 사건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관점은 역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역사적 사건의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화와 문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두드러집니다.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은 문화가 계급 갈등과 경제적 관계의 반영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학과 예술은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문화 연구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작품의 계급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며 문학과 예술이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또한 사회적 운동과 혁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에는 여러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혁명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체제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운동, 해방운동, 그리고 정치적 운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는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단순히 철학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수많은 사회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사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삶과 철학은 여전히 현대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러 방면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실천적 지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르크스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 여전히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